그 다음에 P웨이브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걸 보십니다. 안 보인다. 내면 안 보인다. 피파가 없거나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QRS와 P가 동시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죠. 보인다면 보인다. QRS, QRS 사이에 앞선 QRS 근접해 있냐 따라오는 QRS 근접해 있냐, 즉 P와 QRS 시간적인 강력을 갖고 빅맥의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Where is P wave? 1번 요거 P 잘 모르겠죠. 두 번째 P wave 같아요. 세 번째 분명히 P wave 같아요. 즉 타키카디아 중에 빅맥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 이런 책 다 갖고 있을 텐데 타키카디아 중에 QRS가 보이는데 QRS 사이에 P웨이브의 존재가 애매한 경우 AB의 NRT correct. 그 다음에 터미널이 보이지 않던 S웨이브를 보이고 수도 S웨이브에서 QRS에 매우 근접해서 거의 동시에 보이는 경우 AB, NRT correct. AB, RT의 경우는 QRS 사이에 일반적으로 분명한 P웨이브가 보이는 경우 AB, RT. P웨이브가 보이는데 따라오는 QRS 근접해 있을 경우는 AT, correct. 즉, P웨이브가 보이느냐, 희미하냐, 분명히 보이느냐, 뒤따라오는 QRS에 가까우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는 이 경우는 ABNRT, 이 경우는 ABRT, 이 경우는 AT라고 감히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경우에 이건 사이즈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건 타키카디아 때요. 레이트랑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타키카디아도 QRS와 QRS 사이에 피파가 보인다, 잘 모르겠다. 힘들어요, 한번 하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의 문제니까 아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2번을) 고르신 분들은 헛것을 보는 겁니다. 네? 2번이 정답이네. 보인다. 1번이 헛것을 보신 거고요. 이거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신 거예요. 이거 안 보이는 거죠. 자, 이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에 보인다는 겁니까, 대체? 보인다는 건 나와서 한번 지적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하고요. 이 경우, 그러면 AB, NRT 경우에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를 여러분이 고민을 합니다. 자, ABNRT 모식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PC가 패스트 패스웨이에서 블럭이 되죠. 왜? 패스트 패스웨이의 전도 속도가 빠르지만 ERP가 상대적으로 슬로우 패스웨이가 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경우에 슬로우 패스웨이는 통과가 돼요. 왜? ERP가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전기료의 흥미성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죠. 전도 속도는 느리지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벤트리클로 전도를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나요? 거꾸로 올라가서 P웨이브를 만들고 리엔트를 만듭니다. 올라가는 전도 속도의 성질이 패스트합니다. 즉 신속하게 P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로우 VA 슬로우 VA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PC가 슬로우로 내려와서 QRS를 만들죠. QRS를 만드는데 만든과 동시에 왜? 올라가는 전도 속도의 성질이 매우 빠르고 신속하니까 QRS의 생성과 거의 빠른 속도로 거꾸로 올라가서 P웨이브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리엔트의 시작이죠. 그래서 QRS 생성과 거의 동시에 패스웨이를 통해서 역행전도된 P웨이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두 개를 한번 인포즈 시키게 되면 자그마한 P는 QRS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EP 스터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빅맥의 메커니즘을 공부해보는 이런 스터디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QRS와 P웨이브의
생성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QRS를 제가 선으로 블루라인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빨갛게 표현한 이게 H림의 발생 시기입니다. 이것을 그려보면 QRS와 P웨이브의 생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A가 P웨이브에 거의 묻혀서 QRS에 묻혀 생성이 되는 경우는 AB NRT라고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경우 QRS에 너무 근접해서 QRS의 터미널 포션의 모폴로지 디스토션만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수도 R, 수도 S이고 이 경우도 QRS와 P웹의 생성이 근접해서 존재하는 근거를 삼아서 AB NRT를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P웹과 잘 안 보인다 하면 AB NRT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P웹과 QRS 사이사이에 S 세그멘트의 요철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답이 보인다죠. 그래서 이 심정도로 보면 네로 QRS 찾기까지 하는데 여기 보시니까 V1을 자세히 보시면 S 세그멘트라고 T웨이브라고 얘기하면 너무 뻔히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T웨이브, QRS 사이로 반복되는 P웨이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웨이브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한번 그어봤더니 VT에서도 뻔히한 요철 형태, V3에서 이런 함몰 형태의 P웨이브가 보입니다. 즉, 이 경우는 QRS 사이에 P웨이브가 선행하는 QRS에 근접해서 보이지만 분명히 그 존재를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한 AB NRT하고는 P웨이브의 존재가 육안적으로 확인된다는 그런 특징적인 차이를 봅니다. 그러면 왜 AB RT의 경우는 P웨이브가 보일까요? 그 이유는 AB NRT하고는 다르게 AB RT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실이 먼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 그 다음에 A 즉 V와 A가 QRS와 P가 필연적으로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지켜서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엔트로피 패스웨이를 가지기 때문에 AB NRT와 같이 QRS가 만들어지면서 패스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P가 거의 QRS와 동시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고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지만 비로소 P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B NRT와 비교했을 때 P웨이브를 반복된 QRS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RR 사이에 P가 보이는데 이 P가 선행하는 QRS에 근접해 존재한다면 이런 식의 진단을 ABRT라고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 네로 QRS 타키카르디아인데 V1을 자세히 보시면 P웨이브가 S 세그멘트 내에 T웨이브에 앞서지는 노철 형태를 보입니다. 선행하는 앞선 QRS에 연접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QRS 사이에 P웨이브가 보이기 때문에 ABRT를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데노신을 줬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 개의 P 중에 하나만이 QRS를 만드는 즉 A와 V가 2대1에 이런 과정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1대1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AB 노드 디펜던트한 ABRT로서는 볼 수 없는 심정도 소리죠. 따라서 이 경우는 AT라고 진단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T 경우에는 QRS와 QRS 사이에 P파가 보이는데 대개 후에 따라오는 QRS에 앞서 존재합니다. 심박동수가 빠르면 자발적인 AB 블록, 앞서 보였다시피 AB 노드 인디펜던트가 보니까 AB 블록에 의해서 P웨이브의 존재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면 T파를 벗어나는 P웨이브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P웨이브가 보이는데 따라오는 QRS에 선행하여 보인다. 그러면 AT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